자, 오늘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왕좌왕 국힘 비대위 어디로 가나 절차상 하자 이딴 반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지금 윤석열이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해가지고 국힘당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을 몰아낸 뒤를 권성동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권성동은 그동안 자신에게 윤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면서 국힘당을 장악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윤심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문자 막 공개하고 뭐 이렇게 일부러 공개한 건 아니지. 마치 어쩌다가 들켰네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노출된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동티가 돼가지고 지금 자리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결국에 국힘당은 현재 최고위 체제, 뭐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은 권성동 나가! 이때까지는 좋았지. 윤심을 앞세워가지고 뭐 배현진, 뭐 조수진, 뭐 또 이런 사람들 막 밀어붙여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어. 자기 뜻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 권성동 자르고 이준석 자르고 지멋대로 할 때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평생 자기가 부딪혀보지 못한 반발이었거든.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요. 뭐 검찰총장이든 무슨 또는 뭐 검사장이든 하다못해 부장검사든 이런 사람들이 하라면 그냥 밀고 가. 그냥 거의 군대식 조직이랑 비슷해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정치의 영역으로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 마음대로 밀어붙여 왔어. 그래서 이준석 자르고 그 이어서 또 권성도 자르고 다 잘랐는데 이제부터 이게 대한 반발이 일기 시작할 거란 겁니다. 반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빨리 지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윤석열 당으로 빨리 장악을 하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발병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반발이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허은하, 대표적으로 이준석하고 같이 정치적 입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 이 허은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 체제는 분열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오늘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비대위 체제는 분열로 가는 거다. 이 얘기는 뭐야? 나 윤석열이 니 하라는 대로 못하겠어. 야, 니 마음대로 하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라고 지금 대놓고 반기를 든 겁니다. 윤석열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당까지 니 마음대로 하려고? 당까지 니가 장악하려고? 이준석 그래서 내쫓았니? 라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준석의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 김철균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철균은 오늘 뭐라고 했느냐? 비대위를 들어서 지록 위마다 간신들의 시대다 라고 하죠. 말 그대로 정말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록 위마 간신들의 시대라고 간신배라고 그냥 막 대놓고 그냥 갈겨버린 거야. 즉 뭐다?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윤석열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어. 간신들이다. 이 간신배들이라고 지금 대놓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지록 위마다. 이게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황제가 황제를 이렇게 둘러싼 이 뭐랍니까? 환관들이 황제를 쥐락펴락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제를 속이는 거죠. 저거 사슴이 왜 여기 있냐? 폐하 저거는 말인데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말이라고?
자, 그러니까 야 대신들 저게 말이야 사슴이야 그랬는데 대신들이 전부 다 아유 저게 어떻게 그 사슴입니까? 저건 다 말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 저거 사슴입니다 라고 말했던 대신은 죽임을 당하죠. 그게 삼국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그 간신배들의 얘기로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록위마다 즉 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준석이 잘못이 없는데 억지로 이준석한테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간신배들의 시대가 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역시도 윤석열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힘당 그 주류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때리는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센 발언이 되겠습니다. 반발이 아주 수위가 높은 거죠. 이쯤 되면은.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본인이 등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준석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잠시만요. 예. 등판해서 배현진 언데드라는 말을 써요. 이게 게임에서 보면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게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언데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게임에서 언데드라는 게 있는데, 배현진이 지금 언데드다! 라고 이렇게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뭐냐? 배현진이 엊그저께인가요?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나 최고위원 사퇴합니다라고 해놓고 오늘은 또 최고위원으로 의결에 참여를 했어요. 왜?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우리 물러납니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야겠어요. 중앙이 소집할게요. 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을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을 못하게 된 거야.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돼? 야 배현진 너 들어와. 얼른 다시 들어와. 라고 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의결을 했어. 근데 배현진 벌써 며칠 전에 나 최고위원 안 할 거야. 사퇴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의결에 참여했다. 이게 뭐야? 이런 황당한 데가 어딨어?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배현진 언데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척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갈겼죠. 자 여기에서 이준석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홍준표는 또 한마디 더 보탭니다. 정치인은 원래 사퇴 선언을 한 직후에 직위를 상실하는 거다. 그런데 사퇴 선언을 한 지 며칠씩이나 지난 뒤에 의결에 참석을 한다? 아우 이거는 아니지. 그건 틀린 거지. 라고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이준석이 배현진을 깠는데 홍준표가 여기에 힘을 보태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국힘당 당직자라든지 주요 정치인들이 이준석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이게 반발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세요. 배현진이 사퇴를 한 다음에 의결에 참여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언데드다. 뭐 배현진 언데드다. 라고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 이준석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다? 이게 바로 절차상 하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말은 절차상 하자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내용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본 뜻은 진짜 뜻은 내용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내용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이게 뭐다? 지금 현재 이준석이 주장을 한 거야. 근데 굳이 절차상 하자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뭐다? 이거 가지고 소송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뭔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결정을 내릴 때 웬만해가지고는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국회 의결이라든지 또는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법원이 관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 묵계라고 해야 되나요?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법원이 그 정당의 내부 질서에 개입하는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뭐다? 절차상 하자예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거는 절차상 하자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려줍니다.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야지 이제 사실 이게 절차상 하자를 절차상 하자 정도는 법원에서 이렇게 짚어줘야지 이게 정당이 막 함부로 그냥 힘과 힘의 맞대결 이렇게 그 정당이 만약 깡패 소굴처럼 이렇게 정치 깡패들 동원해가 서로 뭐 강목 싸움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안 간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만큼은 사법부가 좀 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암묵적인 그런 그 합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사퇴해놓고서 왜 오늘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이걸 뭐 투표에 참여하고 이게 절차상 하자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 그보다 그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거죠. 자, 그런데 자 박영아님 아사리판 개판이네. 자, K키스트님, 지들끼리 알아서 그래요. 예, 다 똑같은 놈인데 왜 이준석 편을 듭니까? 제가 언제 이준석 편을 들었나요? 저 이준석 편 그런 거 안 들어요. 예, 저는 관전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나갈 거다. 이준석이 절차상 하자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이거는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재판을 걸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뭐 이준석 편을 내가 왜 들어요? 이준석 편을 내가 뭐 이준석이가 뭐 이쁘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택도 아닌 척 하지 마. 내가 왜 이준석을 실드를 쳐? 그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왜 이준석 실드를 쳐요? 내가 뭐 이준석 잘했다 그런 적 있어요? 이준석 잘했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준석이가 뭐 저기 뭐 그 성접대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준석 실드를 치는 거지. 뭐 이준석이가 소송 낼라 그런다. 그게 뭐 이준석 실드에 그게 이준석 실드예요? 예? 그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주. 예, 잘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예. 자, 다음 얘기 계속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국진당뿐만 아니라 지지율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율. 자, 이게 뭔 말이냐? 문제는 국진당, 그다음 혹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에요. 지금 현재 국진당 내부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이 버티기에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뭐 글쎄 뭐 정치적으로 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여튼 지금 현재 국진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의외로 이준석한테 기회가 다시 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더라. 왜? 국진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진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아주 심란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다. 윤석열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 얘기는 벌써 지금 한번 보도가 됐죠. 윤석열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나? 이거는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유튜버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 방송 평론가들은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지금 국진당 내부에서는 윤석열로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국진당의 내부 분위기가 지금은 윤석열 시키는 대로 쭉쭉쭉 밀고 가는데 의외로 이준석이 버티기를 하는데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어요. 자, 바로 여기에서 중대한 갈림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윤석열이 국진당마저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위된다? 예. 레임덕이 아니라 그때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층이 집권 세력이 분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벌써 이준석 쳐내면서 분열이 일부 시작되는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분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죠. 아니 윤석열을 따라다녀야지. 윤석열에 찰싹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 그 윤석열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찰싹 붙으면 망하겠는데? 그럼 그쪽에 안 붙는다고. 그렇죠? 예. 박근혜 보세요. 박근혜 이름을 거론하면은 적어도 경북에서는 당선된다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박근혜 사진 걸고 난리를 쳤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윤석열 사진 걸고 국회의원 선거할 사람이 있을까? 없죠. 사실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사진 건 사람들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총선에서는 진짜 없을 거야. 오히려 윤석열이 선거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과연 친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비대위 윤석열 마음대로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어제 보니까 KSY인가요?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겠느냐, 뭐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 아니면은 국진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했는데 54%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결론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뭐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거야. 진짜 민주당 뭐 했다고 총선에서 참 이러니까 참 속 터지는데 하여튼 뭐 민주당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윤석열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국진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빨리 진행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윤석열의 위기는 쉽게 안 그래도 찾아왔지만 더 쉽게 될 수 있고, 이 위기가 지금 이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20%도 떨어졌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쭉 갈 수 있겠구나. 아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전망, 나는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윤석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느냐. 스타 장관을 키우겠다. 스타 장관. 장관들도 뒷짐지고 서 있지 말고 앞에 나서라. 나보다 먼저 앞에 나서도 된다. 나보다 더 떠도 된다. 스타 장관들을 앞장서라. 라고 하고 있죠. 스타 장관? 스타 장관이 뭐야? 사실은 스타 장관이라고 했지만 누구를 말한 거다? 한동훈이죠. 즉 한동훈, 야 네가 앞에 나가가지고 네가 좀 나 쉴드도 치고 내 대신은 좀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동훈아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윤석열은 한동훈을 앞세워서 한동훈을 앞에 세우고 한동훈을 기자들 앞에 세워가지고 지는 뒷짐지고 서 있고 한동훈이 일 다 하고 지는 대충 거드름만 피우는 그런 형태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왔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동훈아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해서 뭐냐. 차기는 누구다? 차기는 한동훈이다라는 걸 찍어주는 걸 수도 있죠. 차기는 한동훈이다. 자, 그래서 윤석열의 의중은 한동훈으로 지금 꼭 찍어졌고 사람들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이 차기겠구나. 윤석열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정도는 다 지금 짐작을 해.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반응이겠죠? 시큰둥해요. 시원찮아요. 아니 한동훈이 보수
차기 그 대선 후보 중에 보수 진영 1위던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이게 하나를 더 새롭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예.